가짜뉴스 노! 진짜 뉴스만 전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백종원TV의 더본뉴스 기억나시죠? 우리 회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막겠다 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우리 기억 속의 더본뉴스는 뭐다? 백캠이다. 백캠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진짜 뉴스만 전한다는 더본뉴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제나에서 진짜 더본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사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오는 백종원 뉴스의 뒷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원 뉴스는 아무래도 여기서 듣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덮죽의 일부 재료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이나 광고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프랑스 리옹으로 떠나기 전 더본코리아 직원 간담회에서 백종원이 직접 원산지 속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건 우리끼리가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실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왜 도대체 왜 실수를 한 거야? 실수해.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이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여기에 원산지 잘못됐다면 이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예요. 백종원의 말은 이겁니다. 제품 겉면 라벨에서 원산지를 속였으면 그건 큰 잘못이지만 온라인몰이나 광고에서 속인 건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실수다. 백종원은 맨날 이런 식이에요. 백실남불. 백종원이 하면 실수, 남이 하면 불법.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원산지 속이는 건 큰 잘못입니다. 원산지 속에다 걸리면 식품회사는 그냥 끝나요. 근데 큰 잘못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했잖아요. 이건 범죄의 영역입니다.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실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전형적인 백종원식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짬뽕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출연한 방송에서 원산지 표시 잘못한 식당 사진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쌩 난리를 쳤겠죠. 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원산지를 여러 번이나 속인 사건은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넘어갑니다. 백종원의 변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등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분 뭐 이런 업무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에 올리냐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고 하나하나 점점점점 찍어야 되는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써야 되는 거 있고 그러다가 오기가 여러 개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백종원 속마음이에요. 밖으로는 사과한다 그러면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 직원들은 내부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온라인몰 상품 등록이 복잡해서 그렇대요. 아니 혼자서 쇼핑을 하는 분들도 다른 건 실수해도 원산지 잘못 쓰는 실수는 안 합니다. 왜냐? 이거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상장사 대표라는 사람이 별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백종원 측은 여유로워요. 검찰에 송치될 줄 몰랐습니다. 더본코리아 부사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원산지 표기 덮죽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시정 명령으로 끝났고 부사장은 4월 중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단순 시정 명령으로 끝났다. 사건 종결됐다라고 했어요. 백종원 대표 앞에서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부사장이 거짓말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까? 이걸 누가 넘겼는지 잘 봐야 합니다. 이건 경찰에서 넘긴 게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좀 어렵죠? 줄여서 농관은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서울 서부지검으로 넘긴 겁니다. 베테랑 행정사분께 더본코리아 사건이 처음으로 검찰 송치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검수완박에서 경찰은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사경은 기숙 지휘를 받아요. 검사의 지휘를. 검수완박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고소했으면 오히려 옛날처럼 됐을 텐데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수사로 전환한 거거든요. 행정조사라는 걸 해다가 수사로 전환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치 않게 특사경이 들어가면서 특사경이 해서 검찰이 지휘하면서 서류 다 올려라. 그렇게 기소 의견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경찰로 갔었으면 지금 종결 처리될 수도 있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행정조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름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 쪽 아니고요. 검사 지휘를 받아요. 특사경이 안 맡고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까지 안 가고 아마 대충 종결했을 겁니다. 백종원은 경찰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백종원 관련 민원 넣어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다 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이 백종원 편에서 질문하고 대충 덮으려는 느낌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기사 보니까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관계자는요.
농지법 위반 포함 9개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4월에 더본코리아 부사장은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 원실 창고 관련된 거 이미 원상복귀해서 사실 없음이 끝났고 지금 이미 한 10건 정도가 조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홍성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 9건이 충남경찰청으로 이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전혀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경찰 인맥은 정말 빵빵합니다. 백종원 당수기 경찰대 1기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 경남과 충남지방경찰청장 지낸 사람이에요. 충남경찰청이요? 이건 그냥 백종원 안방이에요. 근데 이제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충남경찰청도 눈치가 좀 보이겠죠? 지금은 퇴사했지만 더본코리아는 경찰 간부 출신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10년 이상 본부장급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더본코리아 자회사 대표로 국정원 1차장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식품업 요식업하는 회사에 경찰과 국정원 출신이 왜 필요합니까? 연돈 볼카트 사건이 한창일 때 국회의원 2분이 공정위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공정위 누군가가 백종원에게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민주당 의원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백종원 절친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백종원은 공정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는 건요, 권력기관 여기저기에 백종원 인맥이 거미줄처럼 뻗쳐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검사가 특사경 수사를 지휘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 정부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백종원의 든든한 뒷배였던 대통령의 멘토 김홍일도 이제 힘을 써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법, 탈법 막 살아도 백종원은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 끝났어요. 그러니 백종원은 지금 열심히 로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줄댄다고 정신없어요. 국회 쪽 얘기 들어보면요, 백종원에게 가장 비판적인 의원실에도 줄을 대고 있답니다. 백종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항상 톱다운이에요. 어디 찔러야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인간이에요. 대단한 적응력입니다. 근데 과연 그 로비 약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포토라인 서지 않고 환갑 이후의 인생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백종원의 지자체 용역에 대해서 저랑 2달 동안 열심히 파고 있는 제보자분이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료를 정리해서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의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넣었어요. 곧 담당 검사가 배정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영상 몇 개 보시면서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목도 정했습니다. 굿바이 백종원 1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백종원이 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였다라는 사실에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마치 유승준이 국군의 날 홍보대사를 맡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더본코리아 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 관련돼서 이제 뭐 바비큐 장비 또 저희 영출 검사 제출을 했고, 그래서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령도 받았고, 공업용 락카가 묻어나오는 공업용 자재를 용출 검사해달라고 제출했더니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좀 해달라는 요청 정도만 받았답니다. 식약처, 이건 뭐죠? 다른 기업들은 식약처라면 벌벌 떨어요. 백종원만 예외입니다. 백종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약통이 아닌데 일단 지금 확인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었어요. 농약통 사과 주스, 정확히 말하면 분무기 사과 주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식품 안전 관리 좀 강화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백종원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하죠. 식약처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다고. 결과 어땠습니까? 타격 제로입니다. 식품안전 파수꾼이 아니라 백종원 파수꾼으로 나선 게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혹은 식약처에서 단속을 이관한 지자체에서 말하길 농약통 사과주스 사건에서 식품안전 좀 강화해 주세요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백종원은 식품위생법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식약처도 지자체도 전혀 겁내지 않아요. 식약처와 예산군은 싹 다 우리 편, 이 마인드예요. 아 미치겠네. 농약을 쓰던 겁니까? 새 걸 사갖고. 아니요, 새 걸 사는데 식용으로 나오지 않은 걸 써도 되냐고요. 분무기통에. 그래서 저희가 식약청에다가 분명히 검사도 의뢰해서 다시 검사 성분도 했고. 백종원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식약처에 농약통을 검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로부터 안전하다는 검사 성분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가 농약통 관 단면을 잘라보면 공업용 구리스가 묻어 나오는데
식약처가 검사하면 왜 안전하다는 성분 분석표가 나옵니까? 백종원과 식약처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앞으로 식약처 말 누가 믿겠어요? 식약처가 백종원 변호인입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백종원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죠.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농약통 검사 성분표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식약처장이 나서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백종원이 거짓말한 거라면 식약처장이 백종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데 식약처장이 침묵한다? 그건요, 백종원과 원팀 운명 공동체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제일 많이 나온 더본코리아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할인전 뉴스와 상생위원회 뉴스입니다. 백종원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더본코리아는 할인전과 상생위원회 뉴스로 덮어버립니다. 사골도 이런 사골 곰탕이 없어요. 회사에 홍보할 만한 게 없으니까 똑같은 뉴스로 계속 도배합니다. 네이버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로 검색하면 기사가 무려 2,000개가 넘게 나옵니다. 200개 아니에요. 2,000개가 넘게 나와요. 지난 6월 26일까지 연합뉴스 기사 중에서 부문 빼고요, 제목에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가 들어간 것만 5개입니다. 더본코리아 점주 상생위원회 만든다, 백종원 사제 출연, 가맹점주 상생위원회 구성 착수, 상생위 구성, 상생위원회 이달 공식 출범, 상생위원회 이달 말 출범, 점주와 동반 성장 협력.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상생위원회를 만드는데 백종원 사제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가 2,000개 이상 쏟아졌지만 오늘까지 아직 상생위원회 출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완전 코미디예요. 올라오는 기사 한 건당 홍보대 행사가 얼마씩 받기로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붕어빵 기사를 성의 없이 계속 찍어내요. 곰팡이 디저트 영상에 대한 기사가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 올라오면요, 수십 개의 상생위원회 기사로 묻어버립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상생위원회 출범 기사마다 나오는 더본코리아가 뿌린 똑같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백종원 옆 제일 왼쪽 이 사람, 상생과 제일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더본코리아 주요 브랜드 하나를 총괄하는데요, 가맹점주를 괴롭히기로 소문난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지금까지 더본코리아 직원들에 대한 제보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발하는 제보가 제일 많이 온 게 이자이고, 다음이 술자리 면접 받던 바로 그자예요. 제가 더본코리아 퇴직자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악질이라고 지목하는 자입니다. 금품 받고요, 접대 받고요, 갑질 심하다고 고발글이 점주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시끄러웠어요. 근데 회사는 덮었습니다. 상권이 좋아서 장사 잘 되는 가맹점에는 자기 지분 투자 받으라고 압박하고요, 수익 나눠 갔습니다. 근데 또 아부의 달인이에요. 더본코리아에도 괜찮은 슈퍼바이저하고 관리자들 꽤 있었거든요. 백종원이 이런 인간만 끼고 도니까 다 그만두는 거죠. 물어보니까요, 백종원도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못 자르죠. 더본코리아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가맹점주 상생위원회라는 좋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내면서요, 사실 얼굴을 가렸겠습니까? 자기들도 창피한 거죠. 상생은 무슨 얼어 죽을 상생입니까? 상생하려면 이 사람부터 잘라야죠. 백종원이 상생 얘기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연돈 볼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백종원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 제기한 점주들 손보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공정위 고위직 출신 정관이 있는 대형 로펌 동원해서요,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 벌이고 있습니다. 백종원이 가맹점들 지원한다면서 연돈 볼카츠도 5월, 6월, 7월에 상생 이벤트 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7월은 연돈 볼카츠만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왜냐? 이유가 황당합니다. 브라질산 닭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 한대요. 백종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연돈 볼카츠 문제 해결하지 않고 비싼 로펌 써서 계속 괴롭힌다면요, 지금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상생쇼입니다. 영상 2편에 걸쳐서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 식자재를 대량으로 보관해왔고 지역 축제에서 사용해왔다는 상인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외부 행사, 즉 지역 축제 때 쓰고 남은 거라고 했는데 아무런 추가 해명이나 폐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언론 기사만 계속 막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계속 침묵하는데 예상군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예상군은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백종원이 아니라 저에게 강력 대응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황당하죠. 만약 오제나 영상을 증거로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로 이관을 합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식약처에서 단속을 못해요, 원래는. 법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유사무라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시군구청장이 한 달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식약처로 가도 직접 단속 못하고요, 결국에는 단속권을 가진 예산군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산군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김정은 앞에 선 북한 당 간부처럼 백종원 앞에서 두 손 가시런히 모으고 주눅 들어 있잖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사진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 단속이 되겠습니까? 백종원에게 밑보이면 예산에서 자기 정치 미래는 끝나는데 단속하겠어요? 백종원 관계회사 상당수가 왜 예산군으로 내려갔을까요?
백종원이 고향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죠.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백종원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산은 백종원 치외 법권 구역이에요. 백종원 왕국입니다. 예산, 군수와 경찰 모두 백종원의 위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거기서 백씨 가문은 왕족이고요, 백종원은 왕입니다. 정상적인 지자체라면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에 대한 더본코리아 내부 통제 자료, 로그 기록, 입고와 폐기 증거 사진 제시하지 못하면 강력 처벌하겠다. 백종원 압박해야죠. 그런데 못합니다. 예산의 권력 서열이 그래요. 조용히 종결하든지 언론이 지켜보면 경찰로 넘기고 끝이에요. 충남경찰청은 또 사건 받아서 뭉개죠. 그럼 예산군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 행정기관 감사 절차를 잘 아는 행정사분께 물어봤더니 국민감사 청구 제도라는 걸 활용하라 라는 답을 들었어요. 예산군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그게 제일 센 강도가 제일 센 감사예요. 공무원들 잡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수는 못 잡는데 이제 부군수부터 난리가 나지. 감사원에서 딱 출동하겠다, 우리가 감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군수부터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승진도 안 되지. 감사 게시통보 딱 들어가면 이제 뭐 이제 따까닥 뭐가지 걸리니까 그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군수가 이제 감사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자기 수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단계가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군수라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걔들 뭐가지 빳빳하게 세우지. 현행 지방자치제 하에서요, 뇌물 받는 게 딱 걸리거나 하지 않으면 군수를 제어할 방법이 없대요. 군수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 다음 선거 공천 못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군 예산 집행은 군의회 의장과 짬짬이해서 자기 공천에 맞춰져 있어요. 군의회 의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군의원이 됐나 싶은 심각한 수준의 작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방 토호들 이익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님께 아부해가지고 다음 선거 공천 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풀뿌리 지방자치제예요. 저는 이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지방자치제 볼 때마다요, 화가 납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런 일상적인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왜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정 단위 아래에서는요, 지방자치제 막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이거 왜 하는 거죠? 자, 다시 백종원 왕국으로 돌아갑시다. 백종원에게 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예산군 문제는 바쁜 일 끝내고 시간 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저 예산군에는 아무 감정 없어요. 수덕사, 예당호,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여행도 가봤어요. 근데 백종원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이게 뭡니까? 예산 군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평범한 다수의 예산 군민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 감사원이 출동해가지고 부군수 이하 공무원들 잡는 게 군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요, 변호사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국민감사 청구 신청하겠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댓글 등 온라인에서 백종원 대표에 대한 글을 남겼다가 고소당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백종원이 가장 예민한 게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 어떻게 비치느냐, 이거예요. 남의 눈 엄청 의식합니다. 나쁜 글 남아있는 거 못 참아요. 근데 백종원 T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인을 욕하는 거 괜찮아요. 아니요, 실제로 백종원 씨에게 악플 달면요, 예전에는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 왔었죠. 지금은 이미 둑이 터져서 일일이 대응을 다 못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바로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 날아왔습니다. 더본코리아 댓글 대응팀에서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모니터하는 온라인 대응팀이 사내에 2명 있었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글을 캡처하고 링크와 함께 모아서 담당 임원에게 제출하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더본코리아에는 하루 종일 백종원에 대한 비우호적인 글이나 악플만 모니터하는 직원 2사람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보내면 다 알아서 합니다. 댓글에는 아이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명불상자라고 써서 고소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누군지 찾아냅니다. 백종원 대표 자택이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2차거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5차에 살아서 유명해진 바로 거기입니다. 고소는 자기 거주지인 서초경찰서에다 했습니다. 실한가 보죠. 백종원은 직접 안 나가요. 회사 임원과 변호사 보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플랫폼에 공문 보내면 바로 신원 확인 가능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 보내면 다들 합의서 쓰러 나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론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종원으로부터 고소당했던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겨울 즈음에 전 백종원에게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백 씨가 TV에서 푸근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인기가 오르던 시점에 쓴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백종원 아버지의 캐디 성추행 사건이 터졌었고, 기사는 이미지 유지 잘하는 백종원, 이번엔 아버지 스캔들도 잘 넘어가나?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전 댓글에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뒤에서는 철면피로 돈 다 끌어모은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금만 주고 말 거야 위로해줬지만 결국 경찰서와 법원도 다녀와 보고 3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됐었죠. 김재한 PD님 영상에 응원 댓글 쓰면서도 이 사건을 쓰려다가 혹시 또 고소당할까 두려워서 다 지우고 이렇게 메일을 쓰는 저는 겁쟁이입니다. 아니요, 겁쟁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에 간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요. 당연히 주눅 들죠. 저도 무서워요. 이 정도 표현에 직원들과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소송을 건 건 백종원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낮은 수위의 댓글로도 백종원에게 고소당하고 벌금 낸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찰력 남용이고 사법 과잉입니다. 백종원이 기분 나쁘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 세금이 이런 일 처리하는데 쓰인 거예요. 지금은 태풍이 부니까 백종원이 가만히 있지만 여론 잠잠해지고 백종원 살아남는다면 아마 수위 높은 댓글은 다시 고소할 겁니다. 백종원은 꼭 보복합니다. 서울대 교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회방 놓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송사 PD들이 천재적인 레시피 개발자라는 가상의 백종원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댓글 대응팀 직원들과 변호사가 고소로 백종원의 나쁜 이미지를 온라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백종원이라는 미디어가 만든 거짓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예산 창고에 보관된 닭꼬치가 자기 물건이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인이 나왔습니다. 제게 증거 자료로 보내온 건 닭꼬치를 주문한 5월 거래 명세표와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라벨 사진 뿐이었습니다. 공급처는 숨겼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3월에 찍은 영상과 제보자의 증언을 제시했는데 반박 자료로 나온 건 최근에 찍은 라벨 사진입니다. 3월 제품은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재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폐기할 제품과 같은 장소에 보관만 해도 불법입니다. 예상군이 닭꼬치 자기 거라 주장한 상인 고발해야죠. 가장 확실하게 이 제조사와 제품의 정체를 알려면 품목 제조 번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려놓았어요. 이 회사가 만든 건지도 확인 불가입니다. 제조사는 제가 요청한 자료 보내주십시오. 추가로 다룰 필요가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육가공 업체라면 박스에도 소비기한 등 최소한의 정보는 표시하죠. 안 그러면 선입 선출이 안 되니 물류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양의 박스가 쌓여 있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상하죠? 불법을 자백하면서까지 닭꼬치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 그 점포는 더본솔루션으로 탄생했고 소스 등 식자재를 더본코리아에서 공급받던 업체입니다. 사실상 더본과 한 몸이었죠. 그러니 더본코리아에게 물은 겁니다. 이 닭꼬치 뭐냐고. 아마 다음 단계로 나올 건 이 상인이 억울하다며 예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뭐 이런 기사를 뿌리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다양한 물타기가 나오겠지만 제 핵심 질문은 동일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외부 행사, 그러니까 지역 축제에서 쓰고 남은 거라고 자백한 소비기한질환 식자재 폐기 자료와 로고 기록은 왜 안 내놓습니까? 계속 침묵하면 더본코리아가 축제에 썼다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2023년 홍성 바베큐 축제에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했던 스낵존과 바베큐존에서 음식을 결제하고 받은 카드 영수증을 찾고 있습니다. 통영, 예산, 남원 등 다른 축제에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먹거리존에서 음식 결제하고 받은 카드 영수증도 찾고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힌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종원이 일부 레카 유튜버들에게 영상 다 내리고 굴욕적으로 사과문 써서 올리게 했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사과문 올려야죠. 근데 언론 기사도 필사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건 잘 안 올라옵니다. 이대로 묻히게 둘 수는 없죠.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 동력을 유지하는 것. 2. 지역축제 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 3. 지자체 수의계약으로 백종원이 세금 털어먹는 걸 막는 것. 힘들지만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백종원 시리즈를 끝내고 싶습니다. 백종원 몰락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 가지를 위해 표현하는 가운데 백종원이 몰락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더디겠지만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